이 디스크가 이 아래턱이 벌어질 때 이렇게 같이 움직여 줘야 돼요. 근데 이게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저도 사실은 한쪽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. 가장 이제 주된 원인은 안녕하세요. 소중한 32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윤정입니다. 이거는 턱관절 내장증이라고 해서요. 이제 우리 턱 관절도 보면은 이 윗턱하고 아래턱이 이제 만나는 사이에 디스크가 있거든요. 이 디스크가 이 아래턱이 벌어질 때 이렇게 같이 움직여 줘야 돼요. 근데 이게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에 이제 턱을 벌릴 때 얘를 타고 넘어갈 때 딸깍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. 단순히 소리만 나는 경우를 저희는 질병이라고 하지는 않아요. 워낙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한쪽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. 이제 벌릴 때 통증이 생긴다 하면 이제 그거는 턱관절 장애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. 이유는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이 관절 자체가 좀 약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이제 주된 원인은 잘못된 습관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. 사실 이를 꽉 물면 여기에 과도한 압력이 이제 주어지면서 이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, 이가리가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과도한 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. 이 관절에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즐기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빠지시는 경우가 있고,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만 씹는 경우도, 그러면 이제 근육 자체가 한쪽에만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, 또 이게 턱 꿰는 습관, 턱 꿰는 것도 이렇게 하면 여기에 힘이 많이 가해져요. 또 엎드려 자는 거, 엎드려 자면 또 한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힘을 주잖아요. 그런 자세도 원인이 될 수 있고, 그런 습관하고 상관없이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, 그래서 그냥 밥을 먹는데 닿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닿으면서 또 그게 관절로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 정도를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. 통증이 없으면 치료는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불편감이 있다, 근데 그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면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. 일부러 소리를 막 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벌리고 담을 때 소리가 나는 정도는, 그거는 사실 개선되기도 어렵거든요. 그 부분은 뭐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, 일단 자고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턱관절이 뻣뻣하다, 밥을 먹고 나서 좀 뻐근하다, 입이 잘 안 벌어진다거나, 그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지속적으로 생긴다면은 병원에 가셔서 턱관절 엑스레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. 일반적으로 습관에 의한 거면 습관을 먼저 고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이제 그게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는, 예를 들어 밤에 잘 때 일을 간다거나 하면 그런 거는 뭐 보톡스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 장치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같이 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. 닿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닿는다면 그거를 이제 제거해 준다거나, 사랑니 때문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럼 사랑니를 발치해 준다거나, 아니면 부정교합 자체가 원인이 되면 치아 교정을 한다거나,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. 통증이 이제 동반된 경우에는 일단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먼저기 때문에 약물 치료, 진통소염제라든지 아니면 근이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,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를 병행을 해서요, 근육의 염증을 줄여준다거나, 그다음에 조금 더 근육을 부드럽게 벌릴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, 온찜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병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좀 심한 경우다 하면 주사치료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. 정말 완전 구조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평소에 턱에 좀 힘을 빼고 계신 거, 그래서 제가 TV 볼 때 이렇게 약간 벌린 상태로 있는 거를 좀 의식적으로 계속 해보시라고, 그래서 이 치아와 치아가 떨어져 있게, 그러니까 온몸의 근육에 힘을 빼는 것처럼 이 턱 주변에 있는 근육에 힘을 뺐을 땐 너무 자연스럽게 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의식적으로 턱에 힘을 빼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, 이제 입을 크게 벌리거나 딱딱하거나 찔긴 거 드시는 걸 좀 조심해 주시고, 하품을 할 때도 나도 모르게 너무 쫙 벌리게 되면 근육이 경직돼 있다가 갑자기 쫙 벌어지면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하품을 할 때도 턱을 이렇게 받치고 하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. 밥을 먹고 했는데 좀 통증이 생겼다, 뻣뻣해진다 하면 따뜻한 찜질 좀 이렇게 한 20분씩 해주시면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, 수면 자세도 한쪽으로 누워 자는 것보다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.
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피부과에서는 워낙 보톡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미용 목적의 보톡스라면 뭐 피부과에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치료를 위한 보톡스 치료라면은 아무래도 장치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보톡스 안에서도 이제 가격대가 워낙 다양히 있다 보니까 어떤 보톡스를 쓰시는지는 한번 확인하시고 좀 내성이 없는 걸 요즘은 많이 선호하시거든요.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턱관절 장애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백세 치아 지킴이 이윤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